안녕하세요. 브레이크 에듀 스카쌤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인사드리는 건 꽤 오랜만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를 시작하시게 되면 마주치게 될 자기소개서 혹은 뭐 SOP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것과 바로 인터뷰 그리고 또 숏 에세이 이런 것들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원서를 다 지원을 이제 하시게 되고 나면 나중에 학교에서 뭐 각 학교별로 또 전공별로 스케줄도 다 다르고 할 텐데 뭐 이런 인터뷰나 뭐 숏 에세이 같은 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캐나다에서 데이비드 원장님에게 따로 다 연락을 받으시고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겠지만 미리미리 개념을 조금 잡고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임박했을 때 좀 더 준비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페이지는 자기소개서인데요. 요 다음에 설명드릴 인터뷰나 에세이 같은 것도 기본적인 구조는 이 자소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자소서를 통해서 먼저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소서와 인터뷰 혹은 숏 에세이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자소서는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인터뷰는 좀 순발력이 많이 요구되죠.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도 정해진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질문이나 이런 걸 접했을 때 바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반대로 이 자소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런 순발력을 기르는 연습을 미리미리 조금 해두실 수가 있어서 바로 이 자소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자기소개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자기소개서, 자, 뭐 영어로 보통 뭐 state of purpose 뭐 여러 가지 쓰긴 씁니다. 그래서 SOP라고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자소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자소서라고 앞으로 이제 부르기로 할 텐데,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왜 쓰는지 항상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입학원서를 제출하시면 당연히 성적 같은 거는 대학교에서 알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성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대학에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대학에서 그걸 알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이 자소서나 인터뷰 준비가 유리한데, 이 질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학교는 사실은 좀 궁금해하고 그걸 알고 싶어서 바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선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로 A 학교에 꼭 가고 싶고 A 전공을 꼭 하고 싶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어필을 해줘야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속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 내가 어떻게 그 전공 너의 학교를 가기 위하여 해왔는지를 최대한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답변이 됩니다. 근데 많은 고등학생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방향성이 딱 잡혀있는 어떤 커리큘럼을 준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미리미리 사전에 좀 이런 스토리들을 최대한 준비해서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의 실제 경험과 합쳤을 때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코멘트를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 졸업을 하면 강한 알룸나이가 형성이 되고 그게 또 학교의 레퓨테이션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좀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충분히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아무래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자기소개서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설명이 그대로 이제 인터뷰로도 똑같이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지금 학교에서 묻는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세요. 학교가 알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전공과 우리 학교의 흥미를 잘 가지고 있는지,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 여기 사실 인터뷰 때 더 많이 다룰 건데 그를 통한 여러분이 노력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강조하는 게 기본적인 모든 뭐 자소서든 인터뷰든 에세이든 방향성은 이 방향성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질문을 받던 이 방향성이라는 걸 이 시점에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제가 이제 인터뷰 가지고 또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와 숏 에세이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질문자의 어떤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SOP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죄송한데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까요? 제가 대답을 할까요? 이 사람 왜 나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길 가다가 이름을 물어보지? 물음표를 여러분들이 하나가 딱 생기겠죠? 우리가 흔히 단골로 접하는 어떤 질문들이라면 뭐 어떤 문제 해결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텐데,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뭐 활동을 하다가 문제점을 느껴서 해결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이걸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그냥 해결했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 질문을 했을까? 이 부분이 인터뷰에서 이제 준비할 시간이 SOP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인터뷰나 숏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했던 자소서보다는 보통 길이가 짧아요. 자소서는 뭐 한쪽을 꽉 채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2장짜리 이런 걸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이런 인터뷰라든지 숏 에세이 같은 건 말 그대로 좀 짧습니다. 글자 수가 뭐 500자, 뭐 700자, 경우에 따라 뭐 300자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조금 길게 혹은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문장 구성을 미리 사전에 연습을 살짝 해두는 게 유리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몸으로 좀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주제를 위해서 제가 아래에다가 조금 몇 가지 적어봤는데, 저기 빨간 글씨로 제가 키워드를 해놓은 게 있고 그 아래 검정 글씨로 키워드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가 리더십? 리더십은 어떻게 그럼 답변을 해야 하죠? 자, 이거에 도움될 만한 게 바로 이 검정색, 주로 활동했던 건 이런 게 있던 거 쭉 나열을 해보고, 요런 나열은 저 빨간 주제일 때 어떤 질문이면 좀 이어서 쓸만하겠다 라고 하는 걸 미리미리 구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와,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나 옛날 경험 어떤 거야지? 이 시간을 완전히 단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꼭 해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특히 이런 세부 키워드, 여러분들이 스토리에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2-3개 정도의 스토리를 항상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단 하나뿐인 스토리밖에 없다, 도무지 아이디가 안 떠오르는 키워드다 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인터뷰와 에세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기본 준비 자세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실전 연습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를 그냥 하나 들어본 거예요, 제가. 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성공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게 뭐 에세이든 인터뷰든 여러분이 질문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반복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살아오면서 성공한 경험? 아마도 뭐 이과 계열의 학교들 혹은 뭐 비즈니스나 뭐 이런 쪽의 학생들, 아이디어가 좀 중요한 곳들, 이런 곳들은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해볼 법 하겠죠. 그러면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당시에 정답이 없을지언정 이 질문에서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묻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를 솔루션의 메소드가 궁금해서 라고 만약에 전제를 할게요. 라고 하면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솔빙해가는 과정이 이 서술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잡았어요. 학교 활동을 가지고 일단 얘기해보자. 나는 좋은 하키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식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문제 솔빙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그 성격이 얼마나 나의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를 똑같이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 갑시다. 학교 활동, 즉 하키는 처음 접해본 운동이라 나에게 굉장히 힘들었어. 똑같아요, 문제는 사실.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한두 개의 문제에서 출제자가 완전히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예 의도 자체를 너무 좋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그 입학심사관에게 어필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머릿속으로 몇 가지 상황, 스토리들을 생각해 두시면 나중에 데이비드 원장님이 딱 불러서 원래 어플라이 했던 뭐 어떤 학교에서는 요번에 이거 준비해서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준비하자라고 했을 때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션을 해드린 이유는 아직은 여유가 꽤 있지만
미리미리 이런 어떤 아이템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좀 정리해 두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해서 세션을 만들어 드린 거고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실전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데이비드 원장님이 따로 개별 일정을 다 통보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게 조만간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제가 SOP나 인터뷰의 개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